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영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기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이 중학교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죠. 지난 일요일에 학생 1명이 최초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다음 날에는 20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이 교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민입니다. 학생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이 3명, 중학교 44명, 고등학생이 16명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풍기 지역 학교 시설을 집중 방역 또 소독하고요. 전 학년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확산세가 잡혀야 할 텐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겠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시비제약. 10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슈 오늘에서 우리 지역 안동에서 만들어진 뮤지컬 고등어 찜달게 빠진 날 10년 넘게 장수 공연되고 있죠. 올해는 전국 6개 도시 순회 공연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문화산업교육진흥원 김민성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안동에서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장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신웅부전 고등어 찜달게 빠진 날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지역에서 지역민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에는 6개 도시 순회 공연까지 했는데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만든 분 문화산업교육진흥원 김민성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성 대표님, 우선 사단법인 문화산업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사단법인 문화산업교육진흥원은 201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주로 활동하는 것들은 공연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그리고 공연기획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2013년부터 쭉 맡아오신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공연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 아니요, 저는 원래는 네. 공연 기획자라기보다는 네. 성악가입니다. 지금은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네. 외래 교수로 음악 강좌 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때는 그냥 무대에서 쓰는 순수 클래식 성악가로 활동 많이 했었고, 지금은 안동의 그 청춘합창단 예술의 전당 교육사업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렇게 공연을 많이 무대에 서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공연 기획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동의 대표적인 가족 뮤지컬,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신웅부전 고등어 찜달게 빠진 날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 이제는 전국 순회 공연까지 하고 있다고요. 예.
소개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웅부전입니다. 네. 안동을 대표하는 단어인 웅부홀, 웅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웅부전이라는 타이틀 안에 제일 처음에는 안동 별곡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고등어 찜닭에 빠진 날 그리고 원래는 처음으로 월령교시 제삿날 이렇게 큰 제목에서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다른 소 타이틀로 공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전통 색깔을 담은 이런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전국 순회 공연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의 공모가 되어서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신나는 예술여행은 전문 공연장이 아닌 장소를 찾아가서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6개 도시를 다니게 되었는데 네. 처음에는 저희들은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의외로 저는 저희들이 선정된 게 조금 놀랐었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네. 네. 이런 지역의 작품을 선정해 준다는 게 제일 좀 의아했었고 아마 위원들이 아마 보기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그리고 타이틀이 가족 뮤지컬이라는 거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 그 지역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제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익산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했는데 음료수나 먹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고생했다고. 네. 그래서 이 공연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대형 공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연이라기보다가 제가 안동의 관광상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그냥 제목만 봐도 고등어 찜닭에 빠진 날 어딜 거야 물으면 다 사람들이 안동 얘기 아니냐고. 그렇죠. 안동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 신나는 예술여행에 저희들이 선정되면서 전국을 다니게 되었고 보통 한 100명 안팎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관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담되었는데 네. 가는 곳곳마다 아파트 주민이나 그다음에 그 시설들에서 저희들의 안동 얘기들 전부 간판도 안동이거든요. 그 세트들이. 네. 그래서 안동을 많이 알리는 그런 저희들의 공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동을 알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신웅버전 고등어 찜닭에 빠진 날이 안동 내용인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원래 구시장 안에서 안동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네.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동 별곡도 했다가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왔는데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들어도 고등어 찜닭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는 모습들 지금도 있는 부시장 안에 신시장 안에 그 시장 상인들의 얘기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안동의 대표 먹거리, 간고등어, 찜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공연을 기획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획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상품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특산품 그리고 안동의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 웅부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구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받는 모습들에 그다음에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현재 일어나는 내용들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이게 또 안동에 대한 내용이라서 더 신선하기도 하지만 이 출연진하고 제작진 대부분이 지역민이었다고 처음에는
그렇다고 예,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예. 지역민만으로 꾸려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저예산이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연을 시작했었는데 지역민들하고 하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당연히 부족하지만은 우리 지역민들 안에서 탤런트나 전문적인 연극 배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지만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과 같이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제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서울의 배우들과 안동의 배우들을 같이 제가 늘 협업이라 그러는데 네. 협업해서 공연을 원래부터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연일 만석행진 이런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지역민으로 꾸려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연기자분들 전문 연기자를 섭외를 해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안동이 참 문화자산이 많구나.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콘텐츠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1번이 사람입니다. 뮤지컬이라는 거는 많은 배우들과 많은 무용단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배우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적은 인력들이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 배우들을 조금 교육하고 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제일 문제니까 그것들이 제일 고민이죠. 좋은 콘텐츠들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활용을 할 수 없으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요. 앞으로의 계획도 여쭐게요. 저희들이 원래 이제 원령교실 개선날이라는 작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안동을 알릴 수 있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제사문화인 것 같아요. 제사문화가 고리타분하고 젊은 사람들인데는 당연히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제사문화를 퓨전화시키고 조금 현대화한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산을 조금 퓨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공연을 한번 또 기획하고 있고, 원래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수정하고 한 3년 정도 수정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전국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월경교시 제삿날이라는 거는 우리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경교에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할 앞으로의 공연들 기대하고요.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화산업교육진흥원 김민성 대표였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영환입니다. 네, 어제 국감, 이재명 국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또 그분이 누구냐, 조폭 연루설까지 나왔어요. 평가가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국감인데 결국은 이재명 국감이 되었고요. 네. 일단 뭐 평가도 정반대죠.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만 가득한 맹탕 국감이었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궤변 대행진이었다. 정반대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일단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와중에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사실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확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제 마피아의 조직원의 자필 진술서, 현금 다발 사진 김영판 의원이 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결정적 한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것이 반나절 만에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공익 제보라면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전달된 현금, 사진하고 조폭 연루설 이야기를 꺼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이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왕설래도 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웃었죠. 어느 신문에서는 12번을 웃었다라고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던데. 예. 그런데 이게 오후에 들어서 한병도 의원에게 제보된 상황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잡히진 않는데, 네. 일단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는, 그리고 여기 제보 가담자들에 대해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 2018년도에 이미 띄운 사진이 네. 이거를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제보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미 경기도지사였는데,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으면 법적 처벌까지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거기 사진이 올라가 있는 페이스북을 다 찾아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요. 네. 사실 신용하기는 쉽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어를 잘했다라고 하고, 지금 한 번 더 남은 국감이 이제 내일 있을 국토위 국감이거든요. 네. 국토위 국감은 또다시 이렇게 대장동 논쟁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린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 내일 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민주당은 굉장히 여유만만한 상태이고,
이 영향은 얼마나 더 가게 될 것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국감도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윤석열 후보가 실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있다. 이게 부산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부산에서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긴다. 네. 그때 삼전현상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국정은 그런 거고, 자기 자신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할 아젠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비유를 든 건데,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워낙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로 지금 각 SNS라든지 이런 게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유는 좀 주변에 측근에서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부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네. 이 파문이 계속 각 SNS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유를 굳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었어야 했을까라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네. 좋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강론까지 들어가는 대통령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까? 저도 의문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문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예계가 아주 이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 배우가 있는데 김선호 씨가 된 거죠. 근데 뒤늦게 입을 뗐죠? 일단은 그렇게 폭로가 되고 소속사에서 확인 중이다. 뭐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당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맨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걸로 관심 끌려고 하지 마라. 네. 나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K라는 이 배우를 지금 TVN 드라마 갯마을차차차에서 이렇게 호연 중인, 그러니까 김선호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커졌고요. 유명 유튜버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사실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것은 김선호 씨와 인터뷰 역시 취소가 되고, 상대방이었던 신민아 씨도 종영 인터뷰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임신을 해서 혼혈 빙자에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유명인에 대한 이것은 뭐 이렇게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고, 근데 현재 K 배우, 그러니까 김선호 씨로 추정되는 배우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지금 찾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드라마 흥행으로 인기몰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 다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세 배우라고 얘기할 만하죠. 정말 광고도 막 찍고 하면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배우가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충격인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도 좀 많이 찍어서요. 네. 뭐 의혹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업체들이 혹시라도 이 제품에 안 좋은 영향 미칠까 하고 광고를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이 소문이 돌자마자
특히 모 피자 업체는 새벽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것이 더 일파만파 커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칠 건지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부동산 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낮아지죠? 이게 부동산 수수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사실상 한국에 그날 하루 이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거기 수수료가 기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네. 매매 같은 경우는 임대차도 역시 수수료 상한이 800에서 400으로 반값이 된다는 것이죠.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고 이 시행규칙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한다라는 겁니다. 좀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토부는 입법 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거래금액 0.1% 가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지만 이거 추가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고 네.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고지하는 걸로 됐고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이 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방적인 요일 인하로 인해서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앞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용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